13번째 노트입니다. 13번째 노트에서는 반복자라는 패턴하고 합성 패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반복자 패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자료 구조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반복자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자 패턴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는 게 합성 패턴인데 합성 패턴은 단일 개체와 이 개체들을 왜 묶음을 동일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 합성 패턴이에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드는데 유니트를 하나 옮길 수가 있고 유니트를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때 똑같은 리모컨으로 하나도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해주게 해주는 게 합성 패턴입니다. 그러면 합성 패턴은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 개를 유지하면은 이 여러 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반복자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성 패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조직화를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을 트리 형태로 표현할 때도 컴포짓 패턴을 합성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반복자 패턴인데 이제 이 반복자 패턴은 이제 여러 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여러 개를 하나씩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반복자이고요. 어떤 형태로 유지됐는지 상관없이 밖에서는 동일한 방법을 써서 그 유지되는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는 다양하고 그 자료 구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반복자를 이용해서 이 요소들을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반복자입니다. 반복자고요. 근데 요즘은 실제 반복자 갖고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는 반복자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반복자가 필요할 때는 그냥 for each for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for문은 반복자를 사용하는 그 문법을 간소화시킨 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통해서 차례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에서는 이제 스트림 라이브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내부 반복,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복문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면 거기서 반복을 대신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를 우리가 복합 데이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복합 데이터 즉 여러 개를 유지를 했을 때에는 이 여러 개들을 차례대로 뭔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지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방문해서 뭔가 계산한다든가 뭔가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복을 해주는 일은 원래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핵심 기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P라는 우리가 객체시장 설계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반복자는 클래스에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따로 구현해야 되는 게 이 SRP 원리에는 맞는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C++나 자바는 이제 별도 클래스로 반복자를 만들어요. 뭐 파이썬은 좀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C++나 자바는 반복자를 별도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자들이 매우 단순할 수가 있어요. 단순할 수가 있고 이 반문하는 그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또 내부 클래스로 많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내부의
어떻게 데이터를 유지하는지 상관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선형 형태로 유지를 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선형적으로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 Head First 디자인 패턴에 나와 있는 그 반복자와 관련된 어떤 그 예제는 이제 음식점을 합병하는 예제로 이렇게 반복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너라는 식당이 있고 팬케이크 하우스라는 식당이 있는데 두 식당을 합병해 가지고 하나의 식당에서 원래 두 다른 식당에서 제공했던 메뉴를 같이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메뉴를 출력해주고 메뉴를 보여줘야 되는 어떤 코드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별로 문제도 아닌데 억지로 만든 문제 같은데 이 다이너는 내부적으로 그 메뉴들을 이제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모두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는 배열로 메뉴 아이템들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각 메뉴들을 유지하는 그 자료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코드를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다이너에서 쓰고 있던 코드가 있을 거고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통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반복자를 만약 안 쓴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개가 서로 달라. 하나는 뭐 get menus 하면은 배열을 반환해 줄 거고 하나는 array list를 반환해 줘요. 그러면 만약에 둘 다 똑같은 배열을 반환해 주거나 array list를 반환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댑터 패턴을 쓸 수가 있죠. 하나를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둘 다 똑같은 배열이면 배열, 뭐 어레이 리스트면 어레이 리스트를 주게끔 해서 얘 갖고 뭔가 처리하던 코드나 얘 갖고 처리하는 코드들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댑터 패턴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자 패턴을 써서 얘는 배열을 유지하더라도 늘 똑같은 반복자를 이용해서 각 개별 메뉴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얘는 어레이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 그것도 반복자를 이용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똑같은 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속 하나씩을 얻어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더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반복자는 이렇게 has next, next 형태로 이제 그 제공을 합니다. 메소드를 제공을 해줘요. 반복자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바 코드이지만 원래 반복자 패턴, 이 gang4에 나와 있던 패턴에 보면은 반복자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복자를 하나 만들고 팬케이크 하우스 반복자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둘 다 내부적으로 뭐 다른 형태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코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has next, next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제 그 반복자는 이제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 이런 이터레이터 여기 나오나 이제 이 이터레이터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겠고 구현하게 되어 있고요. 이 이터레이터는 범용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넥스트가 주는 요소를 이제 여기에 타입 인자로 써서 이제 구현을 하면 돼요. 뭐 배열이니까 간단하게 커서를 이용해서 앞에서부터 쭉 가면 되겠고요. 뭐 실제 그 책에 있는 코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조금 코드가 어색하긴 해요. 보통은 이제 리스트 렌스보다 적으면 이제 되는 건데 널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우리가 배열에 유지하면은 쭉쭉쭉쭉 중간에 빈 거 없이 유지를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여기서는 중간에 이제 뭔가 삭제하거나 그러면 이제 땡기지 않고 널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가지고 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널이면 건너뛰든가든지 뭐 근데 엔드니까 또 조금은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이면 건너뛰는 형태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그냥 커서에서 리스트 렌스 요게 없죠. 보통은 우리가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고 이제 보통 이터레이터 만들 때 이제 그 배열은 그 이터레이터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안 하니까 이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리스트는 자체적으로 반복자를 갖고 있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반복자를 우리가 반환해 줄 수도 있죠. 반복자를 반환해 줘서 별도 반복자를 만들지 않고 원래 리스트가 갖고 있는 반복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이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를 반복자를 가지고 있는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그거의 이터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조금 추가 공간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제 반복자 클래스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수고는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바에서 만약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하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그 클래스에 이제 반복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반복자를 내가 정의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반복자를 배열을 자바에서는 또 쉽게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는 반복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의 이터레이터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범용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has next, next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remove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remove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반복자의 remove 메소드 처음에 왜 넣어놨는지는 그것도 좀 미스테리인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안 쓰이는 거고 자바에서 초창기에 반복자를 정의할 때 저 remove를 빈 메소드로 안 쓰니까 빈 메소드로 정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이 remove를 제거한 게 아니라 디폴트로 빈 메소드로 인터페이스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저렇게 디폴트로 바꿔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remove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를 잘 쓰고 있었는데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새로운 메소드를 기존 인터페이스에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선언만 추가하게 되면은 기존 코드들이 다 컴파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고자 이제 자바에서는 디폴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해서 원래는 선언하는 대신에 디폴트로 빈 메소드로 추가하거나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으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처럼 기존에 썼던 원래 이 선언에 포함이 되어 있던 메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걔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걔를 지워야 되는 건데 바로 지우게 되면 또 기존에 만들어놨던 코드들이 또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얘를 점진적으로 안 쓰게끔 만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선언만 돼 있던 메소드를 디폴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 우리가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저 remove는 이제 앞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이 디폴트 메소드, 빈 메소드나 예외를 발생하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한 원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때 선언을 추가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요소이지만 제거를 할 때도 기존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전짐적으로 제거하는 용도로도 이 디폴트 메소드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주 처음에 이 메소드를 접근하면은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next라는 거 하는 거는 next라는 용어가 다음 걸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음 거가 이제 처음에 부르면 첫 번째 거죠. 그러니까 이 next라는 용어가 조금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has next 다음이 있니? 그러면 그걸 달라는 거예요. next가. 근데 이제 영어로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next current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데 좀 용어가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next는 그 has next를 물어보고 있으면 이제 달라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이제 지금 방문해야 될 요소를 주죠. 근데 이 next는 방문해야 될 요소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커서를 움직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이 next는 그 큐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반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커서를 움직이게 해서 다음 거를 다음에 부르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로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뭔가를 반복자를 안 썼으면 이렇게 팬케이크 하우스로부터는 리스트를 받아서 리스트를 출력한 코드가 들어야 되고 다이너 메뉴에서는 배열을 반환해 주니까 배열을 출력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프린트 메뉴 이터레이트에서 요 한 함수를 가지고 팬케이크 하우스에 있는 메뉴도 쭉 찍을 수 있고 다이너에 있는 메뉴도 쭉 찍을 수 있는 그런 통합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복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복합 타입을 유지하는 클래스의 각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이 복합 타입을 유지하는 애들은 이터러블을 구현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터러블에는 get iterator라는 메소드인데 실제 자바에서는 iterator라는 메소드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는 반복자를 생성해서 반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자는 has next, next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패턴이고요. 이 반복자 패턴은 이제 그 복합 데이터 있는 애들을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숨겨준 상태에서 선형적으로 요소들을 하나씩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자 패턴이고요. 그래서 내부 반복자, 외부 반복자 개념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이제 외부 반복자를 쓰는 거죠. 내가 직접 반복을 컨트롤합니다. 컨트롤하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결합해 가지고 내부 반복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스타일에서 많이 요런 스타일로
이제 넘어간 코드를 바꾸는 경우도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반복, 외부 반복. 그러니까 외부 반복,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복을 제어하냐 안 하냐 여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자들은 다 외부 반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자가 꼭 앞으로만 꼭 가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도 어떤 그 자료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고 쉽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반복자들, 일반적인 반복자들은 그냥 앞으로만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C++에서는 이터레이터의 종류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죠. for iterator는 플러스만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만 갖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바이다이렉셔널 이터레이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앞으로 가다가 필요하면 뒤로 좀 다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랜덤 이터레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면 출발 위치들을 좀 자유자재로 그리고 건너뛸 수도 있는 거죠. 플러스를 통해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자바를 사용할 경우에는 꼭 이터레이터를 써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꼭 그 이터레이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냐? 근데 뭐 만들지 않고도 나는 has next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거 쓸래. 이터레이터라는 이름 안 쓸래. 난 next라는 이름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나름대로 만들게 되면 내 클래스에 대해서는 for each form을 쓸 수가 없어요. for each form을 쓸 수가 없고 또 어떤 라이브러리가 그 자바의 반복자를 기대를 하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는 또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 때는 이제 그 언어에서 만드는 방법을 충실히 따라서 만들어주는 게 편하죠. 그래야 라이브러리와 잘 호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조금 고급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 같은 데죠. 그래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내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뭐 락을 걸어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스냅샷 형태로 그 반복자를 실행한 시점에 대해서 사진을 찍듯이 그 데이터를 복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하더라도 내 반복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나는 내 그 순간 반복하고자 했던 그 순간에 이제 어떤 그 자료 구조의 상태, 복합 데이터의 상태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거는 이제 무시하고 나는 뭔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냅샷 형태로 할 수가 있고 이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정적 반복자라 그래요. 정적 반복자. 그리고 비선형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정적 반복자를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미리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해 가지고 어레이 리스트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이제 반복을 어레이 리스트에서 하는 거죠.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자의 순회는 누가 결정하냐? 반복자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복합 타입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타입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도 만들고 그 반복자도 만들면 우리가 다 수정할 수 있으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복합 타입은 내가 수정을 못해. 근데 얘가 반복자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위한 반복자를 만들게 되면 얘가 어떤 제공해주는 메소드만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복합 타입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방법만 가지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강건한 반복자는 좀 용어가 또 요거 로버스 이터레이터라는 게 좀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보통 로버스 이터레이터라는 건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내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강건한 반복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C++에서는 이제 const iterator, non const iterator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const iterator는 이제 지나가면서 그 복합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수정을 못 하는데 non const 일반적인 iterator들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반복자를 만들어지는 걸 살펴보면 이제 그 함수를 만드는 어떤 요령, 좋은 방법, 뭐 이런 거나 이제 뭐 엔티 패턴 이런 쪽으로 보면 함수는 커맨드 큐리를 동시에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 이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스타일을 보면은 넥스트만 제공해주는 그런 이터레이터 형태가 있어요. 파이썬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커맨드 큐리를 다 하죠.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하고 데이터 반환하는 것도 여기서 하고 다음으로 커서 이동하는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가 이런 스타일인데 has next는 큐리만 하고 있죠. has next는. 근데 next는 커맨드와 큐리를 다 하고 있어요. 값도 반환하고 이제 모두 해요. 그 커서를 이동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has next, next cat. 그러면 커맨드 큐리를 완전히 분리하게 되겠고 C++가 요 스타일입니다. C++. C++는 not equal나 equal로 있는지 없는지 and와 비교해서 더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next를 요 next는 이제 이동하는 건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걸 해서 이동을 하겠고 get은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C++, 자바, 파이썬의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이 C++가 이 커맨드 큐리의 분리 측면에서는 가장 잘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갱어4에 나와 있던 그 갱어4에서 제안하는 표준적인 어떤 반복자 형태는 이 형태고요. 자바는 그 형태로 반복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구현할 때는 이 형태가 이제 C++ 형태보다는 조금 편하긴 해요. 근데 커맨드 큐리 입장에서는 이 형태가 더 좋은 형태가 되겠고요. 반복자의 장점은 복합 데이터의 내부 구조를 공개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 데이터 전체를 한 번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하는 거죠. 내가 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끝까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복자는. 그래서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하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스냅샷 형태, 정적 반복자면 한 번 다 방문하고 하나씩 주는 거기 때문에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 중간에 언제든지 중지하고 나중에 해당 위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쓰시려면은 이제 그 사이에 그 데이터들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반복자를 반복하다 중단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나중에 또 간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그 사이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자의 구현은 SRP 때문에 복합 데이터와 그 복합 데이터를 유지하는 클래스와 분리돼서 구현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반복자는 이 복합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코드를 반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복합 데이터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내부 클래스로 반복자를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자바에서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그냥 접근할 수 있어요. 내부 클래스 객체들은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어떤 포인터를 자바에서는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반복자를
자바에서 정의할 때는 내부 반복자를 많이 쓴다. 구현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자바에서도 내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이제 외부 클래스로 그 독립 클래스로 반복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독립 클래스로 정의하면 이제 반복자를 생성할 때 뭘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복합 데이터를 유지하는 클래스나 아니면 그 클래스가 유지하는 내부 복합 데이터를 이제 반복자로 제공해 줘야 돼요. 필요한 정보들까지 다, 이 반복에 필요한 정보들까지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 데이터가 여러 종류의 반복자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C++가 begin, C begin, R begin 여러 형태의 반복자들을 제공하는데, 이 여러 형태의 반복자가 제공한다고 해서 뭔가 전략 패턴처럼 이제 갈아 끼우고 뭐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러 반복자들 중에 하나를 생성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부 클래스로 만들면은 요 형태가 가장 많은 형태예요. 타입 4. 그냥 생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저 아이템스를 또는 아이템스 말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를 주는 거는 내부 구조를 활용하지 않고 이제 그 복합 자료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만 이용해서 구현을 할 때, 보통 요 타입 1 형태는 이제 외부에서 내부 클래스가 아니라 외부 클래스로 만들 때에는 이제 요런 형태로 아니면 요런 형태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복자를 구현할 때 내부 구조와 전혀 다른 자료 구조를 또 이용해서 반복자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바는 요 형태를 많이 쓰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C++는 이제 이런 형태를 못 쓰고 이렇게 뭔가 데이터들을 이제 반복자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C++는 내부 클래스로 만들다 하더라도 이제 그 중첩 클래스가 돼서 외부 객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직접 접근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 받을 수 있냐? 받지 못하면은 그 클래스가 제공하는, 밖에서 제공하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제한적으로 반복자를 구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 보면은 일반적인 이터레이터 말고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그냥 일반적인 이터레이터도 있고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양방향으로 할 수 있고, 진행하면서 add, remove, set 같은 메소드를 불러서 내가 반복하는 그 자료 구조에 복합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는 요 반복자를 설명할 때 SRP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복자는 원래 주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핵심 기능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별도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 모듈화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터레이터들을 유지하는 메뉴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들이 정적 데이터라는 거죠. 계속 동적 데이터처럼 수시로 데이터들이 추가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이터레이터를 생성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만약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터레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 얘기는 이제 데이터들이 안 변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그렇게 이제 뭐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내가 어떤 차례대로 모두 방문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반복자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순서가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순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뭐 변형으로는 뭐 그렇고요. 그리고 반복자가 다양한 반복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뭐 트리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BFS 반복자, DFS 반복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뭐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이, 중이, 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대로 반복하는 반복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어에서 그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터레이터를 이제 자바에서는 반복자는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 반복자를 반환해서 포리시 포물을 써야 되는 그런 클래스는 이터로브를 구현해야 되겠고요. has next. 그래서 이 next에서는 이제 그 현재 커서가 가리키는 애를 반환도 해줘야 되지만 이제 반환해주고 나서는 커서가 다음에는 다음 거를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통의 반복자는 원래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바는 보통 이제 이렇게 참조 타입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반환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 t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으면 여기서 클론을 복제해 가지고 반환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너무 이 반복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보통 반복자를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C++는 구현하는 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상속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상속하도록 하는 거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여기에 타입 트레이트라는 것들을 정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입 트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참고해 가지고 내가 쓰는 반복자가 어떤 형태의 반복자인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봤더니 input iterator야. 아니면 forward iterator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없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여기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원래 이제 그 일반 이터레이터 그리고 컨스트 이터레이터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 만들기가 번거로우니까 이제 범용 클래스로 보통 이제 만들게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범용 클래스로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모든 애들이 이터레이터라는 타입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이터레이터든지 항상 이터레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C++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왜 다양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냐면은 C++는 이제 이런 범용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겠고 범용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타입 인자마다 뭘 만들어? 코드를 만들잖아요. 코드를 만들고 문법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네들을 원래 이터레이터는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 요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문법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애들이 똑같은 어떤 타입을 가지게 해서 하나 리모컨으로 모든 반복자를 처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C++는 C++는 이렇게 이제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게 input iterator, forward iterator인데 거기서는 플러스 플러스 요 비교한 함수 그리고 이렇게 그 반환하는 함수 세 가지를 다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서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보통의 이제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자바는 아니 C++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객체를 두 개를 만들어요. 이터레이터 객체를 두 개 만드는데 begin, end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end는 그냥 안 변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애고 begin이 플러스 플러스 돼서 계속 커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반복이 멈추냐면은 begin과 end가 똑 end의 커서 위치가 같아지면은 이제 끝나는 그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그거의 이점은 뭐냐면 C++의 이점은 이제 그 구간을 나타내기가 편해요. 구간을. 그래서 begin부터 end까지인데 begin 그 랜덤 이터레이터는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begin 플러스 3 해서 3칸 띄고 시작할 수도 있고 end 마이너스 3 해가지고 end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에서 세 번째까지 뭐 이렇게 특정한 구간을 나타내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6개를 이렇게 begin, end 총 6개, 3개 쌍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egin, end를 부르면 얘가 const가 아니니까 얘는 당연히 일반 반복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달했으면 얘 자체가 const잖아요. 그럼 여기서 begin, end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요 const 버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begin, end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 반복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 이터레이터를 만든 begin, end를 호출한 그 복합 타입을 유지하는 그 클래스가 객체가 const이면 begin, end 부르면 const 반복자를 줄 거고 얘가 일반적인 애면 이제 일반 이터레이터를 줄 거예요. 그럼 C begin은 언제 써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얘가 일반 클래스인데 컨스트 클래스가 아닌데 컨스트 객체가 아닌데 나는 여기서 반복하면서 내부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때는 begin end 써도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 쓰면은 C begin, C end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일반적인 객체임에도 나는 반복자는 상수 반복자, 그 복합 데이터 수정할 수 없는 상수 반복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는 이제 반복자를 만들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이제 요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메소드가 자바로 비교하면 얘가 이터레이터예요. 즉 반복자를 반환해주는 역할이 되겠고 요 next는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has next, next 기능 모든 기능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썬도 이렇게 요 자료 구조를 만들면서 요 두 개를 요거의 메소드로 넣지 않고 클래스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요 이터에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반환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코드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 클래스로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는. 근데 원래는 객체 제한 원리로 따지면은 반복자는 SRP 측면에서는 다른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 또 뭐 하나 조금 소개할 게 뭐냐면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반복자를 만들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한 수열을 만들 때도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어떤 용도로만 쓰는 거냐면 기존에 어떤 복합 데이터가 있고 그 복합 데이터를 반복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응용을 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돼. 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반복자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for each 폼을 써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 형태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들 보면 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뜯어보면은 얘는 뭔가 자료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반복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자를 꼭 반복자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뭔가 어떤 형태대로 뭐 반복을 해야 돼. 뭐 n 플러스 2를 해가지고 계속 짝수만 반환해주는 반복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걔는 next를 부르면 계속. 그리고 end는 뭔가 우리가 만들 때 end는 어떤 리미트를 거기다 줘놓으면 이제 계속 0, 2, 4, 6, 8 이렇게 만들면서 뭐 특정한 값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반복을 멈추게 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보통은 반복자를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제너레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제너레이터. 그래서 무슨 수열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